오늘은 지역의 위치와 특성 1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원래 그 중심지 온라인 답사한 거를 서로 발표하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온라인 답사를 다 못 하시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은 다음 시간으로 하고요. 오늘은 먼저 그 뒤에 있는 단원 마무리를 좀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 마무리 50쪽 같이 볼까요? 자, 지역의 위치와 특성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자고 했어요. 주제 1 볼게요. 지도로 본 우리 지역입니다. 예, 지도로 본 우리 지역인데요. 지도는 위에서 내려다본 땅의 실제 모습을 일정한 형식으로 줄여서 나타낸 그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 위에서 내려다본 실제 모습, 일정한 형식으로 줄인 그림. 다 중요한 말이에요. 지도는 위에서 본 거라 해야 되죠? 옆에서 본 거 안 돼요. 반드시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라 해야 되고요. 실제 모습을 일정한 형식으로 줄여서 나타낸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지도에서는 무엇을 넣어서 동서남북의 위치를 나타낼까요? 지도에서 그죠? 방위표를 넣어서 동서남북의 위치를 나타냈어요. 만약에 방위표가 없으면 동서남북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종이의 가장 위쪽이 북쪽이에요. 지도의 위쪽이 북쪽 되겠죠. 옆에 있는 지도에서 보면은 이 지도의 위쪽 있죠. 이쪽이 그냥 방위표가 없으면 바로 북쪽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위표가 없더라도 금방 그 북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기호는 학교 우체국 논 등을 지도에 간단히 나타낸 표시예요. 기호라고 하는 것은 지도에 간단히 나타낸 표시이고, 범례는 지도에 쓰인 기호와 뜻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보려고 그러면 먼저 그 옆에 있는 걸 잠시 보시면 이런 범례를 먼저 확인을 해서 이 지도에서는 이 기호들이 어떤 약속으로 쓰고 있어요 하는 것을 범례를 통해서 확인을 미리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도에서 실제 거리를 줄인 정도를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축척이라고 했었죠. 자, 축척. 우리가 여기 지도에서 같이 보면 요 밑에 있는 요게 축척자인데요. 1cm가 600m라는 뜻으로 돼 있죠. 우리가 이렇게 축척을 보는 방법도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지도에서 땅의 높낮이를 등고선과 색깔로 나타내며 땅의 높낮이를 등고선과 색깔로 나타내며 등고선은 땅의 높낮이가 같은 곳을 연결한 선입니다 했어요. 자, 등고선에서 만약 이렇게 구불구불한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가 만약에 숫자가 100이 써 있고 여기 있는 숫자가 만약에 150이고요. 요 가운데 게 200이라고 돼 있으면 자,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와 여기는 위치는 다르지만 100이라고 하는 그 선 안에 같이 있으니까 위치가 달라도 역시 높이는 100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선에 뭔가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150에 있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중심지에서요. 네모는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거나 시설을 사용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이거 뭐라고 그랬죠? 네, 중심지라고 했어요. 중심지는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말해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중심지에는 행정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 산업의 중심지, 관광의 중심지,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하나 더 있었죠? 그렇죠. 교통의 중심지도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중심지는 한 곳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여러 곳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곳에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것을 답사라 그래요. 예, 답사.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답사를 못 가서 온라인 답사를 하자고 어제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지도로 본 우리 지역,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중심지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 하나도 놓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번 주제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나 더 배우고 싶은 내용 혹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도에 대해서 일단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가 공부한 게 중심지도 공부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생각한 거랑 비슷한지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 볼게요. 예, 지도에는 방위표, 기호와 범례, 축척, 등고선 등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지도에 나타난 정보를 알면 지도를 실제 생활에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중심지를 더 많이 답사하고 싶어요. 선생님 어렸을 적에는 4학년 때 기억을 해보니까 부모님이 지도책을 사주셨어요. 근데 그 지도책에는 지도가 그 지금 말하면 그 전지 사이즈 있죠. 그러니까 A0 정도 되는 전지 사이즈에 우리나라 지도, 세계의 지도가 다 들어있었는데 그것을 꺼내서 벽에 붙여놓고 매일 그 지도를 봤어요. 그 지도를 보면서 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여기인데 다른 곳은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언젠가는 거기에 내가 가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거기 가고 싶었던 곳들을 거의 다 가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그래서 지도에 나타난 정보를 알면 지도를 실제 생활에 더 잘 이용할 수 있어요.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갈 때 지도가 있으면 매우 쉽게 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지도를 살펴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했어요. 다음에는 어떤 정보가 나타나 있는지 살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했습니다. 약간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지도를 보면 우선 범례를 보자 그랬죠. 자, 범례가 이렇게 있는 거 봤고요. 이 첫 번째 친구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잠깐 들어볼게요. 대학교, 시청, 산, 도로 등이 기호로 표시되어 있어. 자, 여기 법례에 보시면 여러 가지 기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호를 보니까 지도에서 뭔가 정보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죠.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보니까 시청도 있고요. 종합운동장도 있고, 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중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터미널, 그 다음에 천안역, 그죠? 대학교도 있고요. 여기도 대학교가 있고요. 여기도 대학교가 있어요. 대학이 굉장히 많네요. 자, 그 다음에 고속철도도 있고, 고속국도도 있고, 그냥 경부선 철도도 있어요. 굉장히 교통이 발달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는지 볼게요. 도로가 많고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이 있는 것을 보니 교통이 발달한 곳인가 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천안시가 상업의 중심지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상업은 물건을 사고 파는 거잖아요. 물건을 사고 팔려면 그 물건을 잘 유통할 수 있는 도로가 발달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로나 철도가 발달해 있다 보니까 천안에서는 여러 백화점이나 할인마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통이 발달한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천안이 또 이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요, 대학이 많아요. 대학이 많아서 다른 지역에서도 천안으로 공부하러 많이 와요. 교통이 발달하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방위표로 위치를 알 수 있어. 천안 종합운동장은 천안시청의 북쪽에 있구나.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천안시청이 있고 천안종합운동장이 있는데 천안종합운동장은 천안시청에서 북쪽에 있고 천안시청은 거꾸로 천안종합운동장의 남쪽에 있겠죠. 자, 이 방위표를 보면 동서남북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장소가 어디를 기준으로 북쪽에 있다, 남쪽에 있다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있는 천안종합터미널은 천안초등학교에서 어느 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죠. 천안종합터미널에서 천안초등학교는 남쪽에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방위표를 이용해서 동서남북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 지도를 보니까 천안천이라고 있어요. 천안천. 그죠? 도시가 발달하려면 그 도시는 어떤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먹기 위한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호 저수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천안천이 발달에 있어서 이 도시에 필요한 물들이 이렇게 공급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축척을 보면은 1cm가 6m이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땅의 높이는 등고선을 이용해서 0부터 지금 40, 100, 200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천안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시내는 보통 0에서 40 정도 되는 낮은 곳이에요. 남산이라고 하는 것도 51밖에 안 되죠. 봉서산은 158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월봉산도 133이에요. 그러면 여긴 산이 있긴 하지만 천안이라고 하는 곳은 좀 낮은 평지가 많이 있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등고선을 통해서 공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우리 지역에 있는 다양한 지도를 찾아보고 지도에 나타나는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지도 활용 계획을 말해봅시다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지역에 지도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디론가 체험학습을 하러 간다. 그러면 그 체험학습을 하러 가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겠죠. 또 집에 갑자기 가족 중에 누가 아파요. 그래서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했더니 이 병은 우리 의원에서 치료하기가 힘들어요. 큰 병원에 가셔야 돼요. 하니까 큰 병원은 다른 고장에 있어요. 그러면 지도를 보고 그 고장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병원의 위치도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병원은 그러면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것인지 고속도로를 통해서 차로 운전해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시외버스를 이용한다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에 나타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기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 답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같이 보면서 발표를 한번 수업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